자, 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 이제 첫 시간인데,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각 디자인만 한 20년, 다음에 한 20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많은 학생들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 학생한테 물어봐요. 야, 너 시각 디자인이 뭔지 한번 정의 한번 해봐. 그러면 거의 한 80% 이상은 정의를 잘 못해요. 대부분이 눈으로 보기 뭔가 좋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2년제, 3년제, 또 길게는 4년제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안타깝죠. 왜냐면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2년, 3년, 4년을 했다고 생각해봐.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또 이제 디자인과 다녀서 학교를 다녀보고 현직도 디자인 관련한 일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밤도 많이 새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대요?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강아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당에서 그냥 가만히 그곳에 있으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2년, 3년, 4년을 다니면서도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면 그건 무척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 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뭐예요?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각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시각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시각 디자이너가 되냐 이거예요. 이 시험은 실력을 보는 걸까요? 아니요. 기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시험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 합격입니까? 60점이 합격인 거예요. 60점. 네,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대학 다닐 때 60점 맞는 게 막 밤새 코피 흘리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받은 점수인가? 아니죠. 어떤 점수입니까? 그냥 출석만 잘해도 받는 점수예요. 저도 마찬가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지만 대부분 출석을 다 하면 시험 못 봐도 다 F를 안 줘요. 반대로 시험을 잘 봐도 결석을 많이 하면 점수 깎거나 진짜로 뭐 한 3번, 4번 이렇게 되면 F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 진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워요. 정말 노력도 제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그냥 그날 가서 그냥 시험 보고 산업기사, 기사 다 취득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쉬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험을 6번 떨어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을 봤는데 울었어. 도대체 이 시험이 뭔데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그 친구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입시미술도 했었고 편입미술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되게 빠르고 잘 그려요. 네,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그림 실력으로 보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림 실력을 가졌지만 6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외자였는데 이제 까먹었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여하튼 그런 시험이다. 알겠죠? 그러려면 이 시험이 단순히 어떤 기술적으로 선생님 그냥 기술적인 거 가르쳐 주셔서 요 시험에 나올 것만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만 딱딱딱딱 배워가지고 시험 보는 날 딱딱딱딱 뽑아내는 그런 암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와서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 강의 자체가 미술학원을 다니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미술학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나요? 아니죠. 설명해주고 대부분은 뭐예요? 혼자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와서 지적만 해주지. 나 그런 강의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선생님들 계속 이거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학생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막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영상 쪽으로 선생님이 이제 해봤더니 카페 가면 합격 후기가요 1,400건이 넘어요. 1,500건이 가까워 있는데 거기에 시각 디자인 합격한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한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오프라인도 하거든요. 간혹. 왜냐면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애절절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씩 하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그러나 시각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다면 이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막 이래요. 예. 왜냐면 예전에는 그 아이디어 스케치라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지금 2시간으로 줄었거든. 그러니까 그림 실력을 보겠다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도 주제에 맞지 않으면 떨어지는 그런 시험인데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붙는 아주 쉬운 시험이다. 그러나 시각 디자인이 뭔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고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게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지 조급해서 그냥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물론 그것도 효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시각 디자인 개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개론, 이제 이론을 여는 거죠. 사실 뭐 소개팅 같은 거 해서 나갔을 때 첫 만남이 어때요? 진짜 중요해요.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만남에서 한번 찍히면 어때? 계속 찍히는 거야. 그래서 첫 만남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마찬가지 개론, 이 시간만 잘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첫 강의만 강의를 듣고도 합격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 아셨죠?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일단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제 이 시각 디자인 공부하기 위한 기본을 익히고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들어보고 해서 꼭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쉬운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 자, 시각 뭐라고요?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짓나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 시각 디자인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우리 뭐라 그러지? 시각 디자인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우리 뭐라 그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런데 여기서는 시각 디자인이잖아요. 비주얼 디자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시각 전달 디자인 또는 시각 소통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비주얼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디자인이라는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세 단어가 이 시각 디자인의 정체성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시각, 비주얼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그래도 가장 이 시각 디자인의 정체성, 대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뭐라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 자, 소통을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비주얼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소통인 거죠. 자, 소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소통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전히 어렵고, 과거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왜 사람들이 개별 개인 간에는 서로 트러블이 있죠. 싸우죠. 왜? 소통을 잘못해서. 또 나라 간에 또 뭐도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죠. 뭘 못해서? 소통을 못해서.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통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 세 가지 의미를 알면 이걸 이해하겠죠? 그러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한다? 디자인. 그럼 디자인은 무엇이냐? 얘 물어봐야 돼. 이미 우리 필기 공부했었죠? 자, 디자인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렇죠. 설계하다. 이래서 필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항상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옷도 뭐 되게 뭐 화려하게 디자인 입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이 남들보다 탁월해야 돼. 아주 섬세해야 합니다. 문제 인식을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문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섬세한 그런 문제 인식을 잘하는 그걸 가지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왜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위한 나의 이익에 반한 것에 대해서 안티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인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지?라고. 그래서 항상 어떤 걸 할 때 왜지? 왜지?라는 질문을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이렇게 하면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 직무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직무도 있어요. 그럼 우리 디자이너는 그런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창의성. 창의성이 실종되고 없는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디자이너 중에 창의성이에요. 그 창의성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문제인식을 잘 해야 돼요. 왜? 이런 거죠. 그러면 디자인의 의미는 뭐지?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뭐지? 디자인은 뭐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 그럼 뭐라 생각해요?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이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쁘고 보기 좋은 것도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제가 잘생겼나요? 대답 안 하잖아. 그냥 웃잖아. 무슨 얘기야? 못생겼어? 그런 뜻이야. 에? 근데 누군가는 저를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미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런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디자인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디자인 우리 필기 공부해야 되는 이유 얘기했죠? 필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남자애가 여자를 소개받아서 소개팅하면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99%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이니까. 근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해. 그게는 뭐예요? 많이 만나본 거죠.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하면 누구나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지금 20대 우리 학생들 어설프고 바보 같고 불안하고 내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뭐든지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예, 그걸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바보가 바보인 게 왜 괴로운 거야? 선생님 같은 사람이 바보면 괴로워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는 그렇다라는 거. 원래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팅도 안 해본 애가 나가면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가기 전에 필기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거야. 필기 공부가 뭐야? 뭐 연애 관련한 책을 본다든가 또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걸 우리 간접 경험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런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땐 뭐 많이 해야 돼? 경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그 경험이라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좋아, 경험. 네, 그래서 젊어서 고생 뭐하래? 사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를 많이 하고 나가면 어때요? 잘 될 확률이 어때요? 높아집니다. 그래도 거의 90% 안 돼요. 예. 그렇지만 필기가 돼 있는 상태와 아닌 것은 좀 더 실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를 빠르게 하고 효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자격 시험에서 1차적으로 필기 공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 공부를 그나마 하니까 선생님 얘기가 더 잘 들릴까 안 들릴까? 예,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 예, 그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의하잖아. 우리 학생들은 한 번 듣고 그냥 현직 가버리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었죠. 무슨 뜻이었어? 계획하다, 설계하다. 어려워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해를 잘 해보세요. 예. 그럼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거였네, 디자인은. 그림 그리다가 아니잖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은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래.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계획과 설계라는 의미를 또 알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계획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하고 목표라고 하겠죠. 목표. 뭐라고?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안 살아요? 살잖아요. 본인의 목표는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자격증을 딸 목표를 잡았죠. 자격증을 따는 목표가 뭐야? 이 따면 나는 불행해지고 괴로워지고 망할 거야? 아니죠. 이거를 취득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지? 딴 거야? 따려는 거야? 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표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어떠한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미래와 관련된 목표예요. 아셨어요? 계획과 설계는. 그럼 계획과 설계는 누가 해요? 1번 돼지, 2번 개, 사람.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디자인의 대상은 누구다? 사람인 거야.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 사람, 모두 에브리바디 다 사람. 사람이 아셨죠? 디자인의 주인공은 누구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목표를 가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증을 따면 난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자격증 따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렇잖아. 그 어떤 뭔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 아셨습니까? 그럼 행복도 되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모두가 똑같으면 편해요. 여자도 남자 같고 남자도 여자 같으면 너무 편해요. 나 같으니까 다. 그렇지만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은 배려거든요.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름에서 뭐가 와? 오해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진 않는데 서로 오해하는 거야. 여하튼. 그러니까 결론 났네. 그지? 디자인이란 누구를? 인간을 뭐 하는 거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얘는 유독 더 행복감.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거예요. 그냥 밥을 먹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먹잖아요. 근데 그걸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그 집안에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행위가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배려. 네.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랬잖아.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이죠. 그러면 뭐야? 소통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그럼 뭐야? 인간을 뭐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게 뭐다? 시각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직무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분야야, 분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분야. 그러니까 의료 분야라고 하면 그 의료 분야 안에 누가 있어요? 의사, 간호사, 약사, 그 가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의료 분야라고 하는 것처럼 시각 디자인 안에도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 거예요. 전 시각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의사들이 어떤 일 하세요? 저 의료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러겠죠. 그 의료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시각 디자인입니다. 어떤 일 직무는 저 영상 쪽 합니다. 저 시각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일합니다.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인쇄 쪽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단순히 어떤 분야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기본기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 기본기는 뭐다? 창의성. 디자이너다운, 시각 디자이너다운 생각을 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림 잘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그려야 돼요. 연애 잘하려면 많이 만나봐야 돼요. 영어 잘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학생들은 노력 대비 어떤 결과가 사실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좀 해보고 안 나오면 그냥 모르겠다, 안 할래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러나 무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알고 하면 효율이 올라가요. 투자 대비 효과가 확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벌 수도 있지만 100원 투자해서 똑같이 10,000원을 벌 수도 있는 그 효율이거든요. 그걸 효율을 올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디자인의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어려워? 아주 머리가 상쾌해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막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디자인의 대상은 누구라고? 인간이지. 그럼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인 인간에 대한 공부는 안 해. 대부분 뭐만 해? 껍데기인 그림 그리는 연습.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를 잘해서도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기술직이잖아. 기술직이니까 그거로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기술일 수도 있지만 기획에 관련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싫은 거 하다 보면 지치고 막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어떤 결과적인 부분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의 대상이 누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디자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인간들은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다라는 거는 감정의 문제죠. 행복감이잖아. 감정의 문제잖아.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불행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면 디자인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인간을 이해 못하고 껍데기만 공부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고 또 사람은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꼭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 들어보셨나요? 많이 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조금 헛배우는 건 아니죠. 그림 잘 그리고 뭐 컴퓨터 잘하면 좋지만 본질을 이해해야 돼.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는가. 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간은 복잡하다. 뭐라고요? 인간은 복잡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해요. 왜 그럴까? 자, 본인은 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봐봐. 어때요, 본인은? 저 완전 복잡하고 얘기해요. 전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근데 인간은 다 비슷해요. 저도 복잡해요. 근데 이제 조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집안도 가보면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복잡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면 좀 더 이렇게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 봐봐. 물질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 물질이잖아. 물질이 뭐야? 만들어지는 물건들, 느껴지는 감각들,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 세상.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죠. 존재. 우리 이제 생존 그러잖아. 존재해야 되죠. 그럼 존재하려면 여기에 맞는 물질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의 물질이 있어 없어?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몸, 이거 만져지는 몸. 또 한자로 뭐라 그래? 육체라고 하죠. 육체. 선생님이 이걸 겉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겉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물질의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 무슨 세상? 정신의 세상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게 참 골 때리는 거예요. 물질은 시간과 뭐예요? 공간의 영역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거에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지금 선생님이랑 있으면서 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지금 정신은 집에 먹을 거 생각하고 딴 세상 가 있어, 안 가 있어?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신에는 이 시공간에 뭘 영향을 안 받는 세상. 그리고 얘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얘는 안 만져져. 근데 있어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지. 존재한단 말이죠. 내 몸이 있는데 내 안에 나 있어 없어요?
사실 그게 하나지만 구분해서 한번 봐봐봐. 내 선생님들 외모는 난 참 이 거울 보면서 미안하거든요. 외모 막 늙었고 못생기고 왜 이렇게 이런 속안은 아직도 내 마음은 원빈이에요. 나는. 근데 겉과 속이 불일치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와 나는 나 똑같은 나지만 다르다는 거죠. 분리돼 있다는 거죠. 몸이라는 것과 정신의 세계가 분리돼 있는데 하나야. 이거 신비로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잖아. 너 정신 나갔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몸과 뭐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마음.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체가 있으면 뭐가 있니? 혼. 이래요. 혼. 뭐라고? 야, 너 왜 이렇게 혼이 나갔어? 이러잖아요. 겉사람이니까 뭐라 그래? 속사람.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거, 나. 우리는 자라 그러지 한자로 뭐라고요? 자, 이거 우리 이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너 정체가 뭐야?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근데 내가 왜 선생이야? 응? 왜냐면 봐. 그 어떤 사람의 정체라는 것은 물질로 우리가 보통 평가할까요? 정신으로 평가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보통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뭐예요? 정신이에요. 왜냐면 고급 양주 병에 소주가 담겨져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양주야, 소주야? 왜? 겉모습이 화려한 양주인데 양주여야 되죠? 아닌 것처럼